뮤직 매거진 뮤브 57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은 우리 영경씨가 휴가를 가서 아주 특별한 분과 함께합니다. 싱어송라이터 강하솔씨 모셨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강하솔입니다. 오랜만이에요, 민재씨. 그러니까요. 이렇게 1대1로 독대로 네. 대화하는 게 얼마만인지. 그쵸. 오랜만이고, 그리고 방송으로 이렇게 뵙는 것도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죠. 네. 와, 참, 감회가 새롭고, 약간 좀 낯설긴 하다. 그런가요? 거의 끝에 가서야 입이 네. 아니야. 그러지 트였는데? 않겠죠? 트였는데? 바로 지금. 바로 그럼요. 시작.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이제 멜론에서 한 1년 남짓 했던 것 같아요. 14개월? 뭐, 그 정도? 1년은 넘었었어요. 1년은 넘었고, 1년 넘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방송이 끝났었는데, 인디스웨이라는 프로그램 우리가 같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더블 MC였죠. 그랬죠. 그래서 21년도 연말까지 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네. 2020년도. 맞아. 난 기억을 요즘 잘 못해요. 맞아. 21년도에 해서 20년에 시작을 해서 21년도 연말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3년 정도 됐죠? 기억력이 진짜 좋다. 저 찾아보고 왔죠. 내 외장하드로 삼고 싶다. 찾아보고 왔죠. 아무튼 그랬고 지금은 이제 멜론에서 트랙 제로를 계속하고 계시고 있고. 그래서 근데 우리 그때도 항상 게스트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둘이서 하는 회차는 거의 많지 않았단 말이에요. 많지 않았는데도 어찌나 그렇게 항상 길게 방송을 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도. 그렇죠. 네, 재미나게 했었죠. 맞아요. 그때 WMC를 하면서 저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뭐 저는 처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아솔 씨는 처음으로 레귤러를 맡아서 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매주 그렇게 게스트가 오는 방송 대본도 쓰고 막 준비하고 했던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도 많이 되고 엄청 보탬이 많이 됐던 것 같은. 그래서 참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죠. 고생을 많이 했어요. 민재 씨의 그 빈자리가 진짜 네. 크긴 하더라고요. 혼자 진짜 잘하고 계시면서. 아니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공부를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사실, 민재 씨랑 할 때는, 어쨌든 전문 지식이 그렇게까지는 아니게. 나는 그냥 취미 네네. 물어보고. 네네. 그랬죠. 약간 좀 그런 수다스러운 좀 그런 걸 했다면 민재 씨가 조금 더 깊은 대화를 좀 이끌어 나가주시기도 했고. 네. 또 제가 모르는 막 영어도 너무 잘 읽고. 코멘트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저 맨날 영어 단어 찾아봐서 발음 듣고 가잖아. 그러니까 준비할 것도 너무 많았고 의지를 진짜 제가 많이 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저희 어쨌든 멜로 스테이션이 인디스웨이가 어쨌든 트랙 제로로 약간 개편하면서 네, 했기 네. 때문에 청취자분들이 또 이어진 분들이 많이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민재 씨 이야기를 진짜 많이 하셨었어요. 제가 간간히 한 번씩 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 번씩 모아서. 민재 씨 찾는 분이 많은데 여기에서 이제 또 같이 네. 오랜만에 하게 돼서 네. 반가운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도 그때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서 참 재밌게 했었고 그리고 저도 지금 뮤브를 하는 게 결국은 인디스웨이 할 때 했던 노하우들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받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때 오셨던 많은 게스트분들이 또 흔쾌히 많이 와주셨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옥상 달빛도 그렇고 네. 그래서 참 감사하게 그리고 얼마 전에 솔루션스 트랙 제로에 갔었잖아요. 저희도 한번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저 지켜보고 있죠. 네. 우리가 먼저 초대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민재 씨가 먼저 초대하거나 이렇게. 네. 그래서 어쨌든 활동은 많이 하면 좋으니까 노출이 많이 되면 맞아요.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음. 상생하면서 그렇죠. 결국은 뭐 어떤 큰 울타리에서 같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참 너무 좋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뜻깊은데 또 참 감사하게도 제 결혼식 때 사회도 봐주셨고 사회를 너무 잘 보셔서 아, 그때 너무 긴장을 했나 봐요. 네. 혹시 뒷얘기 좀 들으셨어요? 아니요 못 들었어요. 저희가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그날. 그래요? 네, 생각보다 너무 긴장을 했는지 끝나고 그 집에 가겠다고 사진은 또 안 찍고 내가 사진 찍어야 되는 것도 까먹은 거야. 그래서 다시 주차장 갔다 다시 왔잖아요. 그러니까 찍으러. 사진 찍을 때가 계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된 거예요. 너무 긴장을 진짜? 하니까 막 정신없이 막 그랬다가 다시 와서 다행히 사진을 찍고. 아니 그때 진행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관객들 사이에서는 막 역시 막 방송을 듣는 것 같다. 사실 옆에 그 전문 MC 분이 네. 도와주셨어요. 아 거기 이제 네, 직원분이 계시더라고요. 계시죠.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사인을 계속 옆에서 큐를 주셨죠. 네, 큐. 아니 그게 잠시만요. 천천히 왜 이렇게 하셔가지고 덕분에 그래도 큰 실수 없이 했죠. 아니 이제 대본을 이제 제가 썼으니까 원래 제 계획은 이제 오시면은 그 대본을 좀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된다 어떤 상황들 이런 걸 좀 미리 드리려고 했는데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저도 정신이 결혼 없죠. 초혼이거든요. 몰랐어 그렇게 바쁜지. 그래가지고 진짜 대본만 간신히 드리고 저도 아무 신경도 못 쓰고 갑자기 이제 얼렁뚱땅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죄송하기도 걱정도 아니요. 됐는데 다행히 너무 매끄럽게 잘 끝나서 역시 대본이 완벽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 MC 그 분도 네. 대본을 한번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고칠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냥 이대로 하세요. 이래가지고. 근데 제가 타이밍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게 그게 어려워요. 모션을 계속 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자 어머니 마주 보시면 이미 마주 보고 계셨고, 맞아요, 자 이제 맞아요. 화 쪽에 그 화난 불을 붙이시는데 이미 다 붙여서 이제 가고 인사해야 있고. 되네. 그래서 아 이게 참 어렵구나. 그게 결혼식 사회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그 타이밍을 아니까 되는데 처음에는 내가 이제 이거 진행도 해야 되지 이 상황도 봐야 되지 그러니까 한편 쉽지는 않죠. 진짜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어요. 진짜 저도 저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 네. 그리고 축가도 어쨌든 네. 친한 우리 잔나비 친구들이 잔나비 해줬죠. 분들이 네. 오셔서 라이브로 기타 치시면서 네. 심지어 그거 네. 쉽지 않거든요. 제가 또 무리한 부탁을 해서 근데 원래 MR로 하겠다길래 그래도 친구가 둘인데 하나만 나와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너무 또 아름다운 결혼식이었습니다. 진짜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또 한 감사합니다. 번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이렇게 결혼식도 그렇고 여러모로 항상 신세를 지고 있어서 오늘 뮤브도 아주 기분 좋게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작년에 이제 연말에 정규 4집 아무도 없는 곳에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이 앨범 내시고 공개 방송을 또 같이 맞아요. 하셨었죠. 그래서 이하립 씨랑 같이 음. 연남동에 있는 무슨 서점에서 같이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올해 얼마 전까지 책방 투어를 하셨어요. 맞아요. 요 책방 투어 어떤 거였는지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 그 제가 서점 투어를 하고 싶었어요. 네. 정말 예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4집 앨범이 나오기도 훨씬 전에 그리고 그 책이 같이 나왔잖아요. 이번 그렇죠. 앨범 만들 네. 때 그걸 기획도 하기 전부터 이미 그냥 서점 투어를 한번 하고 싶다 해서 막 값비싼 앰프 사고 아 그런 건 이제 본인이 갖고 다녀야 돼요? 그 로망이 있으니까 아. 제가 버스커처럼 아, 그래서 그때는 회사가 없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혼자 준비하면서 서점이라는 공간이 그냥 좋았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노래를 너무 하고 싶다 네. 이런 생각이 그냥 막연히 있었는데 마침 또 제가 책까지 같이 기획하면서 앨범을 내게 된 거예요. 그럼 안 할 수 없죠. 더 이게 의의가 있잖아요. 해야죠. 그래가지고 네. 그 당시엔 딱 그거 할 앨범 나올 때쯤에는 회사가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가게 돼서 회사에 이제 의견을 말씀드렸죠. 제가 네. 이걸 너무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또 사실 혼자 하려고 했는데 작가님들을 게스트로 오. 6분의 작가님이 글을 써주셨거든요. 한 그렇죠. 분의 네. 평론가님과. 근데 6번을 그래서 총 하자. 그래서 하나에 이제 한 공연당 한 작가님이랑 같이 동행해서 하면 관객분들도 좋아하지 않겠나 했는데 또 그걸 흔쾌히 작가님들이 모두 다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뭐 그때 처음에 일산에서 시작하고 네. 그다음 전주 음. 그리고 순서대로는 안 할게요. 이렇게 네, 생각이 네. 순서대로 네, 생각이 네, 안 네, 나네. 그럴 수 한 있죠. 달에 한 번씩 했거든요.
뭐 전주, 제주, 음. 거제, 어. 그리고 충주, 네. 그리고 한 군데가 어디더라? 강원도 쪽 아니었을까요? 아, 속초. 아. 그래가지고 진짜 전국 투어였네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9월에 끝났어요. 오. 9월 첫째 주에. 진짜 최근에 끝났네요. 제주도를 마지막으로 끝났고 가봤던 서점도 있었지만 처음 가본 서점도 있었거든요. 다 너무 좋았고 모든 분들이 다 환대해 주셔가지고 다음에도 또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안고. 그럼 서점 어떻게 뭐랄까 그 장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셔요? 우선 가장 중요한 아무도 없는 곳에도 모두가 있는 곳으로 책을 입고 된다. 입고 된다. 중요하지. 그래야 되니까. 그럼요. 왜냐면 이제 공연을 가면 책이 팔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입고가 된 서점이면 그 서점에 어쨌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서로가 좋은 거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일단 전제 조건. 전제 조건 이제 입고가 돼 있나 안 돼 있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은 이제 제가 원하는 곳 몇 군데와 그리고 현실적인 좀 그 문제들이 있었어요. 뭐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나 뭔가 뭐 거리의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게 충족되는 공간을 이제 회사와 저와 아립님이 이제 같이 이렇게 회의를 해가지고 정했죠. 그래도 6군데나 그렇게 했고 또 작가님들도 같이 가셨고 참 뜻깊은 행사였을 것 같아요. 사실 서점에서도 다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그것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공간을 내어주는 게 뭐 대관비를 낸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공간을 내준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인데 다들 너무 흔쾌히 승낙해 주시고 또 막상 만났을 때 또 환대해 주시니까 정말 좀 스타된 기분으로 그리고 거리가 되게 가까웠어요. 저는 그런 공연 좋아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정식 공연장이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 가깝다 그러면 이제 해설이 흐르는 공연으로 가요. 네네네. 그래서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막 이런 얘기하면서. 그래 공개 방송처럼. 맞아. 좀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모두가 있는 곳으로 가서 공연을 한 그런 느낌이었네요. 아무튼 좀 하니까 뭐 세월이 다 흘렀네. 벌써 9월이네요. 그러게요. 그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6개월이 그냥. 그러니까 반년이 그냥 지났네. 그리고 또 만드는 시간 있고 뭐 준비하는 시간 있고 하니까는 그렇게 올해를 지금 보내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평소에 원래 책 잘 읽으시잖아요. 다독은 아니고요. 좀 오해와 편견이 많아요. 네네. 제가 좀 차분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참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좀 그런 악성 루머가 좀 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저는 뭐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스타일이신지 알고 평소에 어떤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하는지 아시니까. 쇼츠 좋아해요. 그러니까. 빠른 거 좋아해요. 네, 그래서 우리 작가님이나 뭐 우리 같이 했던 연경이나 뭘 쓰고 그러면은 그런 분 아닙니다. 곤란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게 항상 뭔가 책을 선물해 주신 분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데 항상 저한테 주실 때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다 이러시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요. 네네. 저 너무 덕분에 다독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네. 덕분에. 네. 감사합니다. 뭐 아무튼 이미지상으로는 그러니까요. 어쨌든 글과 항상 밀접하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냥 처음을 너무 그렇게 잡았나 봐요. 이미지를. 네, 거의 반 작가라니까요. 그러니까 거의 십자가를 메고 다니는 느낌이에요. 근데 뭐 또 아주 틀린 말도 아니니까. 근데 적당히. 너무 네. 존경하고 문학하는 분들에게 늘 빚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너무 감사하고 계속 좋은 관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학계와. 그렇죠.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네네. 아무튼 뭐 오늘은 게스트가 아니에요 지금 오신 게. 그래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럼 제 단독 진행이기 때문에. 그럼 나도 좀 민지 씨한테 질문하고 이래야 되는 거구나.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하시려면 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오늘 게스트가 아니라 제 파트너 진행 오케이. 파트너 오랜만에.
오신 거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아직도 민재 씨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뭐 결혼하고 어, 뮤브를 매주 하고 있으니까 그때도 우리가 매주 방송했지만 사실 위클리 방송이 만만치 않잖아요. 아, 아이템 잡아야 되고 또 섭외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뮤브에 쏟는 시간이 좀 많고 아무래도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저기 원고를 쓰는 게 좀 있었어서 어제도 제가 이제 방송 준비하고 한 3시쯤에 정리하고 자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원고 마감이 있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네. 원고 마감이 제가 알기로 내 세계관에서는 금요일까지였거든요. 분명히. 수요일이었고 어제는. 근데 이제 이 금요일 언제까지 보내라고 했더라? 메일을 다시 열었어요. 목요일 아침 9시까지 보내달라는 거예요. 6시간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저 귀신이 들린 너무 게 놀랐겠다. 아니고서야. 그래서 다 자려고 이제 준비하고 이제 딱 방문 열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불 켜고 원고를 다시 쓰고 그리고 6시에 원고를 넘기고 그래 그러셨습니다. 해냈네요. 네. 그래서 그거 말고 옛날부터 우리가 한 몇 년 됐지? 서로 뭔가 자결이라는 단어가 뭐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그렇죠, 안 돼. 그렇죠. 네네.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 원래 이제 개인적인 아솔 또 책. 씨가 앨범 내고 제가 책 내고 두 가지가 이제 다 지지부진하니까 요걸 언제까지 하자. 못하면 그러니까. 자결하자. 막 그랬는데 목숨을 걸고. 근데 앨범 내셨고 전 책을 못 내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네. 뻔뻔하네요. 네. 뭐 농담입니다. 근데 진행 어렵죠. 열심히 힘들죠. 하고 있고요. 언젠가는 만날 수 있다는 거. 제가 볼 때 40전에는 됩니다. 근데 바빴네요. 진짜 큰 일들이 또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또 빨리빨리 또 해내야 돼. 왜냐하면 원고를 쓰는 게 막 그냥 에세이처럼 쓴 게 아니라 또 이게 자료 조사하고 다 네네. 들어보고 막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양이 많으니까. 그래도 쓸 사람 또 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네, 우리 출판사 대표님 들으시면 대노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안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뮤브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약간 딴짓했는데 부모님 아니시죠? 출판사 대표님이 이제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처럼. 남이 아닐 것 같아. 네, 거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네. 그렇게 지내셨군요. 둘 다 어쨌든 바쁘게 지냈네요. 네.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눌 주제 또 제가 빠질 수 없는 네. 항상 아까 말한 그 책과 같은 십자가처럼 그렇죠, 그렇죠. 저에게 씌워진 프레임, 글쓰기 이미지, 가사, 노랫말 그렇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저에게 맞습니다.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 제목도 아솔 씨 노래 그대에게 가사에서 따왔어요. 우리 작가님이 땄습니다. 이 노랫말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오.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아솔 씨가 가져온 노래들 그리고 제가 가져온 노래들 뭐 가사 얘기들 이렇게 해볼 텐데요. 제가 이제 어쨌든 글을 쓰니까 저희 아버지가 언젠가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원고료 받고 땡 하는 글 말고 다달이 들어오는 작사를 해보는 게 어떠냐. 근데 그게 사실 저 생각도 안 해본 일이고 시도도 안 해봤지만 너무 다른 일인 것 같거든요. 작사와 그냥 글쓰기. 언제부터 약간 작사 쪽에 관심과 이런 것들을 하셨어요? 그냥 뭐 원래 전공도 아니고. 전공은 너무 극과 남극이지. 남극과 북극이죠. 그러니까요. 네. 만날 수 없는 지점인데 글쎄요. 딱 어떤 의식을 하고 쓰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이제 노래라는 거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원래 저는 그런 영화 음악 작곡을 되게 하고 싶어하는 작곡가 지망생이었어요. 네. 그래서 연주곡을 만들고 이런 거에 되게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이따가도 뭐 소개해드릴 뮤지션이지만 루시드 폴의 음악을 듣고 기타를 제가 잡게 된 거예요. 클래식 기타라는 그 악기의 매력을 느끼고 그러한 음악에 대한 또 매력을 느껴서 그런 걸 나도 좀 만들어 봐야지 하다 보니
어쨌든 3분에서 4분 가량의 곡으로 되는 노랫말이 있어야 되는 곡을 이제 그쵸.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자연스럽게 흥얼거리면서 하다 보니 음. 그럼 그냥 자연스럽게 쓴 가사가 거구나. 있어야 이게 노래가 완성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그냥 뭐 누구 의뢰할 사람도 없고 그쵸. 그때는 또 싱어송라이터 개념도 없었어요. 전 노래할 생각도 없었기 박주현 때문에 선생님 찾아간대더나 막 가사 좀 써. 너에게로 내가- 또다시 같은 거 하나 써달라. 내가 할 수 뭐 없으니까. 100일장을 열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노래라는 거를 만들다 보니 노래는 어쨌든 노랫말과 그런 멜로디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게 됐고요. 그래서 뭐 우연찮게 여러 뭐 일들이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앨범을 내게 됐는데 그 앨범이 1집 앨범이고 굉장히 여백이 많은 앨범이었어요. 정말 악기 하나 많으면 한 2개 정도의 네네. 이제 노래가 정말 미니멀한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도드라지게 들리잖아요. 노랫말도 도드라지게 들리고 그렇죠. 그러면서 뭔가 가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피드백을 받았어요. 뭔가 노랫말에 뭐 노랫말이 뭐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내가 이걸 이게 그런가 하면서 그 피드백들로 인해서 조금씩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노랫말을 잘 써야 되는 거구나. 이야기가 중요하구나. 네.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이 부분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의식하면서 쓰게 된 건 1집 이후. 1집은 그냥 자연스럽게 곡들 쓰고 하면서 나온 결과였고 그죠. 2집은 이제 좀 약간 더 생각하면서 네, 의식하면서. 누군가가 이거를 귀 기울여서 듣기도 하는구나. 라는 의식이 시작이 되면서 청자를 생각하면서도 좀 이렇게 좀 그렇게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뮤지션들이 계시니까 예를 들어서 잔나비 최정훈 같은 경우는 작사할 때 제일 힘들어해요. 그래서 작사할 때 그 노트를 들고 다니면서 막 써요. 그럼 평소에도 약간 책을 읽다가도 쓰고 뭐 그냥 소파에 누워 있다가도 쓰고 약간 단어를 쓴다거나 문장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뭐 본인만 알아볼 수 있겠지만 그 수첩 안에 엄청난 뭐 아이디어와 모티브와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막 조합하기도 하고 하는 건데 아솔 씨 같은 경우는 어떠세요? 작사, 그러니까 가사를 쓸 때 뭐 핸드폰에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뭐 단어를 좀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아니면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막 생각하면서 써내려가는 어떤 식이세요? 뭐 한 번에 한 큐에 쓰는 경우는 진짜 없고요. 저도 정훈 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도 보면 그냥 단어들이나 짧은 문장들이나 아니면 내가 봤던 장면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금씩 있고 그런 걸 평상시에도 계속 하죠. 어떤 텍스트를 읽었을 때에 뭔가 걸리는 단어들을 항상 그런 거를 그리고 발음도 해보고 왜냐면 노래는 어쨌든 발화되기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막 노래 가사에 막 끓는 나의 동맥의 맥박 막 이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하면서 한 번 더 걸으면서 이제 쓰고 그다음에 이제 딱 작업을 해야 될 때 이걸 다 모아가지고 또 거기서 막 이렇게 조합을 하고 만들어내고 내가 지금 가진 어떠한 감정에 가장 적합한 표현과 단어를 찾아서 쓰고 그다음 또 퇴고하고 뭐 표현이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멜로디에 뭔가 이게 맞지 않는다. 그 뭐죠? 멜로디의 음표와 단어의 그게 음절이 맞지 않는다 네. 하면 그 단어를 풀어서 써보기도 하고 어떤 건 압축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유의어를 찾아서 다른 단어로 또 바꿔보고 그리고 항상 쉬운 단어라도 무조건 사전을 찾아서 뜻을 확실하게 봐요. 중요하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을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텍스트는 뭐 시도 보고 소설도 보고 뭐 누군가의 글을 보기 그러니까 모든 텍스트를 다 보는 것 같아요. 간판 보면서도 막 좋은 단어가 막 이렇게 가져오기도 하고 의외로 막 식당 안내문 막 이런 것도 맞아요. 되게 재밌고 저런 표현 재밌는데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 그 이제 작업 모드로 가면 되게 이게 좀 예민해지잖아요. 그렇죠. 섬세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 행복하세요 이거에 보고 막 뭐 이러면서 행복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게 좀 다가오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저도 좀 수집을 많이 하죠. 말씀 들어보니까 가사 쓰는 것과 그냥 일반적인 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쓰는 글, 결과적으로는 다르지만 나오는 과정은 굉장히 비슷하다. 결국 글이기 때문에 그쵸.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의 마음을 가장 상하지 않고 정확한 표현으로 이제 표현하고 싶어 하는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네, 비슷하면서도 다른 사실 점도 있을 거고. 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발음되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쓸 수 없는 단어들,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 입에도 이게 맞아야 되니까 네. 조금 제약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음절도 음표, 이 멜로디에선 꼭 뭔가 늘어나서도 안 되고 이 멜로디 안에서 단어를 넣어야 되는 경우에도 사실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제 시인분께 안미옥 시인님께 가사를 처음으로 부탁을 해봤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네. 제 곡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제약이 은근히 많더라 그렇죠. 이러시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지만 그냥 최초의 마음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보통 한 몇 시간대는 어떻게 쓰세요? 저는 너무 밤에 써줘요. 저도 그렇게 밤에 쓰다가 마감이 다가오잖아요. 네네. 밤낮 없나요? 해 아래에서도 써. 막 백열등 아래에서도 쓸 수 있어요. 대학교 아래서도 쓰고. 그럼요. 그렇죠. 근데 주로 이제 밤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잘 정리가 되긴 하죠. 네, 좀 조용하고 그냥 고요할 때 세상이. 맞아. 그래서 저도 딱 집중해서 쓰고. 근데 역시 뭐 마감이 가장 그쵸. 이제 보통 막 영감 어떻게 뭐 찾으시냐 이러면은 가장 큰 영감은 마감이다. 마감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니까 다들. 누군가의 닭달, 누군가의 그렇죠. 메일, 네. 누군가의 문자, 데드라인. 전화. 정확한 시간, 그 약간 팁입니다. 마감을 재촉해야 되는 사람에게 팁. 그냥 무작정 몇 월 며칠까지 달라.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월 뭐일 뭐 정오까지 맞아. 딱 못 박아주면 불편해요. 난 너무 정없어 보여. 어떻게든 맞춰야 돼. 자정. 뭐 그쵸 이런 거. 그쵸. 12시, 12라는 숫자는 똑같은데 정오와 자정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참 일 잘하신다 네네. 이런 정말 생각이 하죠. 차갑게 받아갈 거 받아가고 그렇게 해야 또 완성이 되니까요. 맞아요. 네. 노랫말. 자, 그럼 우리 이 노랫말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고 플레이리스트 어떤 곡을 준비했는지 한번 한 곡씩 번갈아 가면서 소개를 해볼 텐데 참고로 저희 뮤브에 소개해드린 곡들은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두고요. 또 스포티파이에서는 이런 콘텐츠 더 보여주기 누르시면 바로 플레이리스트로 연결됩니다. 자, 어떤 곡 첫 곡으로 준비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제가 제 기준 정말 제일 가사를 너무 아름답게 쓰신다. 나에게 많은 거를 주셨다 하는 분의 곡을 갖고 왔습니다. 네.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루시드 폴의 음악을 갖고 왔고요.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네. 라는 곡을 제가 선곡해봤습니다. 제가 좀 조사를 해왔습니다. 좀 성실해졌어요. 제가 그 민재 씨가 없으면서 제가 사람 됐거든요. 네. 이 곡은 2007년 발매된 세 번째 정규 앨범 국경의 밤에 수록된 곡인데 사실 이 곡은 김현우 씨께 루시드 폴 님이 주신 곡이었어요. 그래서 2006년에 김현우 3집 앨범 이것도 30이더라고요. 사랑을 놓치다에 수록된 곡인데 루시드 폴 님은 다른 분에게 드린 곡을 다시 또 자신이 부른 버전으로 앨범에 수록해서 내시는 경우가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박지훈 그렇죠. 네, 봄눈도 그랬었고요. 그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도 그랬고요. 또 있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곡을 왜 가져왔냐면 가사를 제가 한번 좀 낭독. 네네 좋아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부분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워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가져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데 사실 여기서 우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이 문장이거든요. 네.
진짜 이 문장은 저의 좀 그 뭐랄까 이렇게 제 마음을 대변해주는 단어가 없어요. 살아가는 게 진짜 과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는 그 모진 말들, 내가 던진 모진 말들, 그러니까 알아가면서 아 내가 누군가에게 돌을 그럴 땐 몰랐는데 내가 참 많은 돌을 던졌구나. 그러니까 안 저좀 약간 던지실 것 같은데. 반성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모진말 안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모진말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모주고 저 시베리아예요. 굉장히 굉장히 사나운 찬바람 같은 면들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그냥 저를 좀 무너지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이렇게 이런 문장을 누군가가 해줬을 때 또 위로가 되는 게 있어요. 아, 나의 마음 같은 사람이 또 있구나라는 거에 굉장히 많은 그렇죠. 또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선 이 문장이 저에게는 너무 정말 매번 정말 제일 많이 곱씹어보는 그 가사예요. 뭐 정말 이 문장을 항상 뭐 일이 있으면 맞아 나를 죄인으로 만들지 하면서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에게 너무나 큰 의미의 또 이 곡이기 때문에 이 곡을 갖고 그 문장이 있는 노랫말이 있는 노래라서 가져왔고요. 우선 표현들이 굉장히 정말 멋있어요.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덧문을 아무리 닫아보아도 덧문이래요. 나 지금 국어 선생 같죠. 흐려진 중문 건문 아닌. 그래서 흐려진 눈앞이 시리도록 날리는 기억들. 어느샌가 아물어버린 고백의 덧난 그 겨울의 추억. 덧문, 덧난. 약간 여기서 운율을 살린 운율을 또 살리죠. 네네. 그다음 감자사가 나옵니다. 아, 힘겹게 살아간 기억 이제는 뒤돌아갔으니 이러면서 그다음 내 마음에 덧댄 바람의 창 닫아보아도 흐려진 두 눈이 모질게 시리도록 떠나가지 않는 그대. 혼자라는 게 때론 지울 수 없는 낙인처럼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한편의 시처럼 되게 읽히고요. 그냥 좀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이거를 꼭 제가 소리내어 읽다 보면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시조 아세요 옛날에? 창내고자 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게 왜 생각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운율감도 있고 가사에 그리고 뭔가 그 시린 어떠한 장면들도 떠오르고요. 또 가을에 굉장히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루시드 폴의 음악 자체가 워낙 약간 가을 겨울 들었을 때 따뜻하고 그리고 사실 가사만 훌륭한 게 아니라요. 음악 자체도 너무너무 훌륭하기 맞아요. 때문에 그 두 개의 케미가 멜로디와 가사의 케미가 굉장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가사가 더 증폭돼서 더 확장돼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 굉장히 좀 쓸쓸한 가사를 가져왔지만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그 노랫말이 있어서 1번 곡으로 제가 선곡해 보았습니다. 이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루시드 폴의 곡 아무래도 가장 첫 곡은 또 힘줘서 고르시는 곡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뮤지션 자체도 저에게 너무 의미 있는 뮤지션이기도 하고요. 뭐 너무 이분이 부담스러워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닮고 싶은 그리고 굉장히 꾸준히 앨범도 계속해서 내시고 그쵸. 그리고 삶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고 가장 최근에 나온 앨범이었나요? 용서해줘라는 곡이 있어요. 네. 그 가사 듣고 막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만큼 저에게 그리고 가끔 보면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타임라인을 좀 밟아간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제 삶에서 딱 필요할 때 어떠한 지점에서 그분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이 위로가 되고 또 생각하게 하는 그런 힘을 가진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애정합니다. 루시드 폴 간증회. 네. 한번 뭐 맡겨만 주십시오. 뭔지 모르겠지만 맡겨만 주십시오. 자,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에 대한 소개 들어봤고 제가 그래서 약간 바람으로 받았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오늘 처음 보네요. 민재 씨의 선곡을. 제가 너무 바빠서 선곡을 보내드릴 틈이 없었어요. 근데 뭐 거의 다 아는 노래이실 것 같아서 그냥 왔는데 양희은 씨의 저 바람은 어디서 라는 곡을 저는 준비를 했어요.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는 곡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91년도에 나온 노래고
양희은 작사, 이병우 작곡. 음. 양희은 씨 그 1991 앨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가 들어있는 앨범이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앨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앨범인 것 같아요. 나도요. 너무 멋있죠. 저 이 앨범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진짜. 정말 최고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이 앨범 실제로 사가지고 사인도 받았습니다. 양희은 선생님께. 이름이 뭐니? 너 이름이 뭐니? 그거 묻기도 전에 제가 미리 말했죠. 아, 이름부터. 네, 혼날까봐. 강하솔이라고 합니다.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먼저요. 묻기 전에. 네, 씩씩하게 얘기했죠. 네, 참 이 앨범에 여러 곡들 참 좋은 곡들 많고 가을 아침 너무 좋고 뭐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멋진 노래고. 근데 어렸을 때는 이 앨범에서 제일 어떻게 보면 귀에 안 들어온 노래가 저 바람은 어디서 그리고 그리운 친구에게 이 두 곡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어릴 땐 일단 그리운 친구가 별로 없고 왜냐면 맞아. 친구들이 다 주변에 있으니까. 그리고 저 바람은 어디서는 이 제가 어릴 때 듣기에는 너무 이 어떤 곡에 담긴 정서나 어떤 그런 것들이 감수성 같은 게 성숙한 거죠. 애들한테 막 접수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껍죠, 뭐가 맞아요. 두꺼워요. 근데 크면 클수록 그 두 곡이 그리운 친구에게도 그렇고 친구들이 이제 많이 흩어지고 이러다 보니 그리고 이 저 바람은 어디서도 참 마음에 들어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꿈이 아이슬란드에 가서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진짜? 네. 처음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때 이제 어떤 책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저 그 책을 찾고 싶은데 20대 초반에 읽은 에세이였는데 한국 작가가 아이슬란드에 그냥 가서 집을 빌려가지고 그냥 그 집에 틀어박혀서 계속 글만 쓴 거예요. 근데 아이슬란드가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워낙 사람이 안 살고 뭐 옆집도 한참 멀리 떨어져 있고 그런 식으로 굉장히 좀 고립돼 있는 나라인 거죠. 살아가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글을 쓰는 그런 사람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나도 저렇게 그냥 사람도 별로 없고 뭔가 고독하고 고요한 데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슬란드였나 아일랜드였나 아이슬란드 헷갈리는데 아일랜드는 어쨌든 기네스입니다. 기네스 맥주. 달라요. 달라. 그러한 환경 때문에 국민의 대다수가 작가인 곳이 있어요. 아이슬란드가 그게 그래요. 아이슬란드였나? 그리고 음악가들도 진짜 많이 나왔고 휘옥도 그랬고 그러네. 아우스게일도 아이슬란드 사람이고. 그러면 지금 마감하지 못한 책 바로 가면 바로 나오는 건데. 아이슬란드까지 가는 경비가 더 들어가서 아무튼 그런 그 네. 희망이 있었구나. 그랬었어요. 소망이 있었구나. 뭔가 20대 초반이 되게 저한테 어두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노래 가사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사는지 알고 싶어서 머나먼 길을 떠났지. 언제 다시 돌아온다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이 세상에 혼자만 버려진 눈빛 밤하늘엔 수많은 별들 빛나고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때는 진짜 20대 초반인데 왜 그렇게 마음이 막 약간 쓸쓸하고 외롭고 그랬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왜 사는지 진짜 모르겠기도 했고. 근데 이 노래 후반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아무래도 알 수 없었던 산다는 일의 의미를 그 어느 날 나를 지나간 바람이 가르쳐줬지. 이게 딱 뒤에서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산다는 것의 어떤 의미? 이런 걸 잘 모르겠어서 양희은 선생님 언젠가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맨날 지나가면서 인사만 해봤거든요.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그때 이 노래를 쓸 때 이때 뉴욕에 계실 때거든요. 연예계 생활 그만하고 그냥 뉴욕에서 살겠다. 그렇게 남편분과 같이 뉴욕으로 가셨을 때 그때 거기에서 아주 먼 타국에서 느꼈던 산다는 일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 바람이 뭘까요? 그렇죠. 바람이 알게 해줬다는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바람이 사람들마다 다르겠죠. 그 바람이. 그래서 그게 어느 나이가 되면은 알게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이게 양희은 선생님이 40대가 돼서 만든 앨범이었으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참 소중하고 지금도 뭔가 마음이 아무리 사람이 결혼을 해도 그런 수 있잖아요. 뭔가 마음이 약간 외로울 때가 있고 고독할 때가 있고 그럴 때 이 노래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노래 이제 듣고 이제 제가 답가로 그러면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를 네, 답가로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그런 순간들이 진짜 있죠. 진짜 그냥 많이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도 외롭고. 맞아요. 그냥 혼자 그 어떻게 보면 자이언티의 노래 중에 집에 있는데도 집에 있고 싶고 그런 감정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나도 알 수 없고 답답한 그 외로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바람이 알려주었네라고 누구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언젠가 나를 통과하는 나를 스쳐가는 나를 이렇게 훑고 갈 바람이 언젠가 불지 않을까라는 또 맞아요. 희망도 갖게 되고 그런 생각도 들어요. 또 이제 어쨌든 나보다 어른이 선배가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는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한. 네. 그래서 참 멋있는 노래. 아이슬란드 나 처음 알았네. 아이슬란드는 저의 오랜 꿈입니다.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가보지 거야, 못했고 아이슬란드? 근데 지금은 또 약간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 시절이 그랬어요. 그때 네. 지금은 그냥 여기서 술 먹고 흥청망청 사는 게 너무 재밌고요. 시티보이 여기서 시티보이. 시티보이잖아요. 너무 시티보이가 됐고요. 근데 지금 아이슬란드에 가서 그렇게 살면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뭔가 되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게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는 별로 안 좋았거든요. 또 그때만의 또 그게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런 감수성이 그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감수성으로 인해서 어떠한 나의 한 부분이 또 성장하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또 너무 좋은 또 멋진 곡도 가져오셨네요. 네. 자, 다음 곡은 이번엔 어떤 곡 준비하셨죠? 다음 곡은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노랫말을 쓰는 분이십니다. 네. 생각의 여름의 곡을 갖고 왔고요. 어떤 곡을 갖고 올까 하다가 손과 손이라는 곡을 갖고 왔어요. 이 곡은 제가 피처링을 했습니다. 제가 저를 뽐내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불러봤기 때문에 더 이게 뭔가 내가 쓴 가사는 아니지만 또 나에게서 또 자라난 노래 같은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네. 그 가사가 꼭 나의 것 같은 느낌이 또 들기도 해서 그 가사가 참 아름다워요. 이 가사도. 네. 우선 이 곡은 이제 2021년 싱글로 발매가 되고 2022년에 이제 네 번째 정규 앨범에 이제 묶여서 나왔는데 이 앨범이 되게 재밌는 게 생각의 여름이 곡을 쓰고 피처링을 한 분씩 막 다른 뮤지션과 한 거예요. 노래를 뭐 저도 있고 뭐 김사월 씨도 부르시고 홍갑 씨가 부르신 것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여러 아티스트와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낸 앨범인데 그 중에 저는 이제 한 곡 손과 손을 맡았고요. 그 생각의 여름의 가사는 굉장히 시처럼 다가와요. 여백과 생략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여백과 생략이 많다라고 하면 뭔가 없다라는 느낌이 단순히 없음이 아니라 희한하게 비워내는데 더 충만해지는 더 뭔가 더 의미가 잘 전달이 되고 더 네. 가득 찬 풍성한 표현으로 다가오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시이기도 하고 그런 거를 이제 생각의 여름이 가사 노랫말을 쓰는 사람이다.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자존심 상하지만 존경합니다. 참 잘 너무 잘하시죠. 부르면서도 와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요. 이 가사가 굉장히 좀 저에게는 굉장히 좀 귀엽고 아름답고 좀 사랑스럽고 뭔가 되게 사랑받는 기분도 들고 내가 사랑하는 기분도 들었어요. 가사가 너의 손 내일로 떠나는 배 밤을 건너게 해 나의 손도 너에게 그랬으면 서로에 누워 세상 위로 세상 사이로 세상 바깥으로 이윽고 무사히 아침으로 세상으로 그래서 서로 뭔가 사랑하는 어떠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불렀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와 이 내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됐으면 또 내가 너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다는 이 마음을 너가 알아줬으면 그래서 우리 같이 더 환한 쪽으로 가자.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불렀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윽고를 부를 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윽고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윽고 하면 누굽니까? 이윽고요? 성시경 씨죠. 그렇죠. 이윽고. 근데 네. 저는 이윽고 반대의 높낮이로
이렇게 정반대의 네네. 높낮이로 리버스 성시경. 그러니까.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근데 이 곡이 정말 정말 너무 아름답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뮤직비디오를 제수님이라고 작가. 네 작가님께서 뮤직비디오를 그림으로 그리셨거든요. 되게 네네. 아름다워. 그러니까 좀 잘해. 생각의 여름이 정말 곡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근데 이 곡을 꼭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가 해서가 아니라요. 네네. 곡이 너무 아름답죠. 네. 그래서 이번에 플레이리스트 막 선곡하면서도 뭐 할까 얼마나 고민이 많습니까. 그렇죠. 너무 좋은 가사말을 쓰는 노랫말을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고민하다가 이 곡을 가져왔습니다. 손과 손. 네. 참 아름다운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르셨고. 네. 그러니까요. 아주 보컬리스트예요. 보컬리스트. 표현력이 이 웃고 가사를 내가 멜로디를 기억을 못하네. 너무 성시경이 세서. 역시 질 수밖에 없네요. 아니 지금부터 이겨나가면 됩니다. 이 웃고 네네네. 리버스 성시경 너무 웃기다. 네, 어떤 저는, 곡 가져오셨어요? 사실 김민기 선생님의 봉우리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김민기 선생님 이번에 돌아가셨을 때 뉴스 전하면서 그 노래를 소개했더라고요. 우리 뮤브에서. 지가 해놓고도 까먹고 그래가지고 또 고르고 이랬는데 이번엔 그래서 다른 곡도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선곡 중에 유일한 영어곡이고 좀 많이 다른 결이 그런 곡인데 마돈나의 레벨 하트라는 곡 제가 가져왔어요. 민재 씨에겐 마돈나가 거의 최초의 사랑 아닙니까? 시작 아닙니까 거의? 거의 그렇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나침반 같은 사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이 많이 다르지만처럼. 그런 분이 또 곡을 가져왔다는 것 자체가 또 이 곡도 굉장히 소중한 곡일 것 같은데 네. 사실 전혀 히트곡은 아니에요. 2015년도에 나왔고 정규 13집에 들어가 있는 노래인데 자전적인 노래입니다. 마돈나의.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좀 공감이 가고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되게 나의 인생 노래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되게 마돈나랑 감히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참 공감이 많이 가는 노래인데 가사가 그래요. 나는 첫 소절이 이겁니다. 첫 소절부터 굉장히 세요. 나는 마조이스트처럼 살아왔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거봐라 거봐. 왜 너 다른 여자애들처럼 될 수 없는 거냐? 그랬는데 난 말했어. 아니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일 없을 거예요. 그러면서 난 내가 생각해도 참 이상한 애 같았어. 홀로 걸으면서도 절대 만족하지 못했지. 틀에 맞춰보려고도 했지만 그건 내가 아니었어. 나는 아니야. 난 더 많은 걸 원해. 이건 내가 바라던 게 아니야. 이러면서 후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택했어. 그리고 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지. 어둠을 뚫고서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건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 내 가슴 속 깊은 곳에 반항심으로부터 말이야. 이런 노래를 이 노래의 가사인데 글쎄요 이 노래가 저한테 되게 많이 위로도 되고 힘도 되는 그런 곡이에요. 아무래도 평론가라는 일을 하는 게 그렇게 일반적이진 않고 그리고 저도 성격이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별난 애라서 저희 부모님이 항상 그냥 너가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저는 진짜 싫었던 게 평범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평범하게 사는 게 진짜 싫었는데 뭐 어떻게 살다 보니 평범하지 않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도 좋았을 텐데 그렇게 안 살아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럴 때 되게 이 노래가 뭔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제가 가끔씩 공격받을 때가 있으니까 이번에도 슈가 팬들에게 맹공을 당했는데 그때 제가 또 이 노래를 생각했어요. 난 마조키스트처럼 살아왔기 때문에 나 평범하게 살지 않았고 그렇게 사는 게 나는 전혀 두렵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더 저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진짜 아까 처음 표현하신 것처럼 방향키? 약간 진짜 어떠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사실은 같은 분야나 이런 건 아니지만 네네. 나처럼 어쨌든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보면서 네. 나도 저렇게 전진해야지. 약간 꺾이지 않는 마음을 맞아요. 주는. 저렇게 살아도 되게 살 수 있겠구나, 좋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거의 심지어 마돈나가 네. 그렇게 하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거짓이 아닌 그렇죠. 정말 진심을 담은 말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더 힘이 가 닿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노래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이거예요. Never look back. It's a waste of a time.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거 시간 낭비야. 근데 이 말을 저는 아까 얘기하셨던 살아가는 게 나를 죄인으로 만드네. 요 구절처럼 제가 항상 기억하고 새기고 있는 말이에요. 절대 뒤돌아보지 마. 그거 시간 낭비야.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냥 앞으로 가는 삶을. 가훈이네 가훈 거의 가훈처럼 마돈나. 맞아요. 한글로 마돈나. 말한 사람 마돈나. 네, 내가 아니라. 맞아요.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새겨지면 좀 이게 빛을 발할 때가 있어요. 강해질 때가 있어. 맞아요. 뭔가 갑자기 요즘 만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거 알죠? 막 이렇게 거무틱틱한 돌이 갑자기 막 화석처럼 이렇게 알이 깨지는 것처럼 하면서 빛이 나면서 그 말이 막 이렇게 떠 있고. 나를 계속 이렇게 뭐랄까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는 네네. 그런 노래네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올해 여름에 슈가 팬들에게 공격당할 때 이 노래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도 붙잡을 수 있는 네. 그것도 그게 음악이라니 또 제일 맞아요. 좋아하는. 결국 또 음악으로 그랬죠. 그래요. 자, 우리 한국식 더 소개하고. 네. 이게 할 말이 많으니까 말이 길어지네요. 좋아요. 네. 다음 제가 가져온 곡은 또 자존심이 상하지만 제가 또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되게 친밀한 관계 동료죠. 김목인 씨의 네, 곡을 갖고 왔습니다. 김목인 씨 하면 진짜 풍자와 해악의 달인. 웃고 있지만 눈물이 나는. 굉장히 웃고 이렇게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노랫말들은 정말 풍자와 해악가. 근데 또 굉장히 유머러스 하잖아요, 사람이. 맞아요. 웃으면서도 입에 칼을 물고 계시는. 그러니까 그 침을 막 쏘고 맞아요. 있는. 네네. 그러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또 관찰력이 뛰어난지. 정말 그 삶의 어떠한 순간들을 잘 포착해내서 거기서 이제 뭔가 우리를 쓰스음 짓게도 하고 또 어떠한 사각지대를 또 보게도 해주고 정말 제가 또 자존심이 존경하는 네, 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너무 닮고 싶은 네, 그런 음악가인 김목인 씨. 네, 어떤 곡을 갖고 왔냐면요. 목인 씨의 2011년에 발매된 음악가 자신의 노래 네, 1집에 수록된 곡인 그가 들판에 나간 건이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뭐 풍자와 해악 그런 곡은 아니고요. 정말 그가 들판에 나간 그가 이제 강하솔이에요. 그 정도로 작업이 안 될 때 들으면 너무 위로가 되는. 사실 김목인 씨 하면 저는 막 다 뭔가 잘 성실하고 뭔가 잘 뭐든지 이 사람 앞에는 벽이 없을 것 같고 다 너무 또 잘하시고 너무 유리하게 쓰시니까 책도 쓰시고 뭔가 되게 뭐든지 술술 잘 능력자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다 똑같구나. 그래서 처음이 이래요. 그가 들판에 나간 건 마음이 어지러워서였는데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지. 풀과 하늘과 바람이 있었지만 노래는 떠오르지 않았고 그리고 도시에서는 그래도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는데 어느 날 벽에 가로막혔고 글과 노래야 쓸 수는 있었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나 그때에도 새들은 노래하고 있었지. 들판에서는 사람들이 흩어져 일을 하고 있었고 모두 다 아름다워 보였지. 그의 마음과 주머니 속
수천만이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러나 그때에도 인생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에도 새들은 노래하고 있었지. 저녁이 다시 찾아왔고 가만히 방에 누워 창밖을 차츰 물들이는 어둠을 바라보다 삶의 귀퉁이 한쪽을 적어보다 어느새 잠들었나. 인생이 여행일 때 모든 건 여행기로 변하고 남겨도 되고 그냥 가도 되는 이라는. 네, 많이 웃으셨죠?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그래도 너무 공감될 수밖에 그죠? 없는 그죠? 말이네요. 네.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뭔가 작업하는 동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좀 힘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되게 괴롭고 너무 막 그러다가도 지금도 무언가를 아름다운 거를 위해 막 고군분투하면서 작업하고 있을 어떠한 음악가, 어떠한 작가, 뭐 어떠한 그런 예술가들, 네. 예술가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면 좀 힘이 나요. 그래, 뭔가 우리 다 같이 뭔가를 하고 있구나,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구나, 우리가. 나만 죽쓰고 있는 거 아니라는 생각에서 힘이 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 정말. 전 약간 그런 생각하는데. 에이, 아이슬란드 진짜. 왜냐면 막 요즘 너무 소셜 미디어 잘 돼 있으니까 어. 어쩔 수 없이 막 쓰다가 잘 안 되면은 막 인스타그램도 한번 가보고 막 트위터도 한번 들어가고 페이스북도 한번 들어가고 막 이 정서적인 ADHD 현상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맞아. 막 새벽 3시, 4시 이런데 인스타그램에 막 누가 뭐 올렸어. 막 뭐 페이스북에 뭐 이상한 뭐 포스팅을 올렸어. 가면 아휴, 이 사람들도 지금 못 쓰고 있는데 안 써지는구나. 그런 생각 하거든요. 막. 동병상련이야. 그렇죠. 그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또 그런 내가 전혀 그런 흠결이 보이지 않은 김목인 씨가 또 이런 그러게요. 가사를 써내려갔다니 사람 똑같다. 그러면서도 뭔가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면서 계속 이것도 되게 멋있었거든요. 저는 이 글과 노래가 쓸 수는 있었지만 마음은 아니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떠한 거에 타협하지 않고 진짜 내가 정확히 어떠한 거를 만들고 싶은 것들에 대한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 그 괴로움에 타협하지 않고 그런 모습도 너무 느껴져서 뭔가 힘을 받고, 그래서 좀 뭐 잘 안 될 때 산책할 때 이 노래 들어요. 네. 그가 들판에 그가 강아소리 산책을 나간 건 이러면서 혼자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저도 그래 들어야겠네요. 네. 이 뭔가를 만드는 사람은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네. 곡도 되게 좋아요. 맞아요. 되게 아름다워서 여러분들 혹시 뭘 해야 된다, 숙제를 해야 된다, 뭔가 생산을 해내야 된다 할 때 근데 잘 안 된다. 그럼 이 노래 들으시면서 이렇게. 들판에 살짝 나가봐. 솔직히 안 되고 있을 때 백날 붙잡아도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살짝 환기를 해줘야 돼요. 뭔가 진짜 하다못해 나가서 물이라도 한 잔 마시면 또 살짝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도 들었고 뭔가 그러니까. 나를 통과하는 이 장면들을 보면서 그러다가 또 번뜩 무언가가 나에게 또 올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이 곡 참 좋아해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네. 또 귀한 노래 김목인 씨의 그가 들판에 나선 건. 제가 한 곡도 소개하고 살짝 노래를 들어보죠. 저는 강하솔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섬. 역시 방송쟁이는 다르군요. 제가 정말 아끼는 노래고요. 2018년도에 나왔고 작사 작곡은 언젠가 제가 직접 만드셨어요. 나 싱어송라이터야 그러셨던 기억이 나는데 싱어송라이터 강하솔 씨가 작사 작곡을 했고 편곡은 홍갑 씨가 하셨더라고요. 네, 온갑 같이 님이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반가운 크레딧이었고 제가 뭐 지금은 이렇게 활발하게 막 빨빨거리면서 막 돌아다니고 막 까불고 다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되게 세 보인다 그래요. 뭐 얼마 전에 또 어떤 동생 만났는데 무섭다 그러. 원래 처음에 첫인상이 무서웠다고. 저 그렇게 첫인상이 무서운 사람이 아닌데 근데 그 입장에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약간 강해 보인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처음부터 다 그렇게 강하고 그러겠어요. 저도 생각해보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10대 그리고 20대 초중반 이때가 되게 외롭고 홀로 단련하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노래가 2018년도에 나왔거든요. 네, 꽤 됐네요.
근데 그때는 제가 2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가 한 10년 더 빨리 나왔다면은 그때 내가 들었을 때 이 노래에 엄청나게 공감하면서 더 공감하면서 의지하면서 그랬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접 쓰신 가사지만 제가 좀 보면은 나는 섬에 있네. 아무도 찾지 못하는 섬. 차가운 바람 매섭게 불어와도 그 어디에도 피할 곳 없네. 나는 섬에 있네. 아무도 닿지 못하는 섬. 사나운 파도에 휩쓸려온 이곳엔 누구도 모르는 내가 있네. 라는 건데. 잘 썼다. 잘 썼다니까 우리 가사를. 아이슬란드 옆집에 살았네. 거의 나도 그런 감성이네. 진짜 딱 이거였어요. 제가 이럴 때가 진짜 많았거든요. 뭔가 기분이 너무 안 좋고 그냥 딱히 별일도 없어요. 우리 집 화목했고 화목한 가정에서 유복한 가정에서 누릴 걸 다 누리면서 모자랄 살았어요. 것 없는. 그렇게 살았지만 그럼에도 뭔가 마음이 되게 푸석푸석하고 외롭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진짜 나만 아는 어떤 섬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진짜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 노래를 참 공감하면서 들었고 이 노래에서 마지막으로 후렴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렇잖아요. 모든 게 다 내 탓이라 말하는 것만 같아. 이런 나를 나는 앓고 살아가야 될까? 라는 건데 정말 이 노래를 들으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 아솔씨 만나기 전 그래서 저도 근데 그럴 때 쓴 곡이여가지고 네. 우리가 시간대는 달랐지만 그때라서 저도 그때 되게 몰입하면서 썼고 그래서 되게 힘들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왜냐면 쓰는 사람도 힘들군요. 너무 힘들었고 아니 뭘 써도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 나의 이 처절한 이 지금 내 상태를 표현하기에는 뭔가 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가지고 아닌데 이거보다 나 더 심한데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나를 제일 힘들게 하는 나라는 병을 앓고 맞아요. 나를 앓고 그냥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그쵸. 그런 걸 생각하면서 썼어가지고 네. 그러게요. 그 곡 썼을 때 또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진 않잖아요. 저도 지금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시절에 그러니까 아무도 찾지 못하는 섬에 있던 누구도 모르는 내가 이제는 약간 세상으로 나온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막 힘들고 약간 외롭고 그랬던 흔적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들을 때 옛날만큼 막 아프고 뭔가 막 몰입되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다만 그때의 어떤 어려움들이 위로되는 느낌? 그러니까 무사히 통과해서 네. 지금 여기에 내가 있구나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쵸.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과거의 나에게 지금의 나를 선물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네. 맞아요. 저도 지금 이런 상황까진 그러진 않는데 또 모르죠. 이게 사람의 삶이라는 게 맞아요. 어떤 것들은 반복이 되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그게 단련됐다고 생각해도 어떤 마음들은 또 단련이 절대 될 수 없는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별이라든지 누군가와 헤어진다는 것도 늘 처음 같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이 마음을 다시 겪진 않았지만 네. 그쵸. 언젠가 또 다시 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해요. 하지만 네 그러지 않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들이 뭐 너무 뻔한 말이지만 진짜 다 지나가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를 다 통과해 가기 때문에 네.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그런 곡이 팩트만. 이 곡이 또 큰 위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시간들이 길지는 않기를 바랄 네. 뿐입니다. 네, 아무튼 어우 방송쟁이에 자, 감사합니다. 좋게 제가 또 생각해 주셔서. 너무 좋아하는 곡이라서요. 자, 노래 한번 쭉 들어보시죠. 앞서 소개한 총 6곡 저희 뮤브 유튜브 재생 목록에 가면 플레이리스트도 있고 또 스포티파이에서는 이런 콘텐츠 더 보여주기 여기 누르시면은 바로 플레이리스트로 연결됩니다.
한 가지 주제로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뮤브 리스트. 여러분은 지금 저 싱어송라이터 강하솔과 함께 이 노랫말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오. 가사가 좋은 음악 리스트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청취자 여러분의 추천곡도 좀 받아봤는데 많은 분께서 남겨주셨거든요. 좀 소개를 해보면 오늘 우리 자리를 비운 영경 씨가 김사월 씨의 세상에게 이 노래 이제야 깨달았지 세상에게 난 견뎌내거나 파멸하거나 할 수밖에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 하나뿐이라는 걸. 요 가사가 참 좋다면서 위로를 받고 싶을 때 항상 첫 번째로 듣는 노래다 그런 댓글로 이렇게 남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정말 뒤숭숭하고 무기력하고 화도 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요지경 세상이지만 방황하더라도 계속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 해요. 파멸하기보단 그래도 더 견뎌보고 싶어요. 이렇게 댓글을 진지하게 남겨서 제가 댓글로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못 참아. 막 듣다가 생각나잖아요. 그 노래가 막 네. BGM처럼 흐르잖아요. 네. 우리가 이게 그런 못된 버릇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네, 그렇게 한번 놀렸는데 아무튼 영경 씨의 아주 위로가 되는 노래라고 김사월의 세상에게 남겼습니다. 그러네요. 불확실한 나에게 이미 정해진 것은 방황 하나뿐이라는 걸. 이걸 인정하고 가면 방황이라는 게 좀 덜 무서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파이널 환님께서 남기신 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배가님의 노래 어디로 모셔드릴까요에 있는 가사네요. 네. 길을 잘못 든 것만 같았는데 아름답지 않은 기억이 없네요. 라는 가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의 모든 선택을 응원하는 노래 가사예요. 하셨습니다. 네. 오, 그러네.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예쁜 가사네요. 그러게요. 하긴 길을 잘못 든 것 같지만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더 큰 선물을 받기도 하고 또 진짜 가사처럼 아름답지 않은 아름답지 않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작은 거라도 하나를 꼭 맞아요.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어떤 뭐, 길에서든. 설령 잘못 들었다 해도 또 그게 어떤 새로운 계기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추억이 되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또 나만의 비밀스러운 또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뮤즈유님께서는 이 미친 세상에 어디에 있더라도 행복해야 해. 브로콜리 너마저의 졸업 이 노래 가사를 남겨주셨습니다. 이 곡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죠. 또 브로콜리 너마저 가사를 너무 또 그렇죠, 그렇죠. 너무너무 잘 쓰시고 이번에 새 앨범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브로콜리 네. 너마저. 저는 미리 한번 쫙 들어봤는데 오. 공연에서 한번 미리 다 들려주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역시 너무나 멋진 가사들 나오더군요. 또 노래하려고 했어요. 참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네네. 다음은 빗자루님, 빗자루님께서 제 노래네요. 그러네요. 남들이 뛰라고 할 때 멈추지 말라고 할 때 엄마는 내 손을 잡고 잠시 쉬라 하셨지. 엄마는 안아주시며 잠시 울라 하셨지. 다 갚지도 못할 빚만 쌓여가는구나. 엄마. 추석 특집 같네요. 엄마라는 곡에서.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 노래는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곡이고. 네, 저희 거의 효녀상을 효녀 가수 둘 있잖아요. 네. 현숙과 강하수. 네, 이 가사 쓸 때 생각나네요. 네. 또 이게 또 누군가에게 이렇게 또 의미 있는 가사로 이렇게 자리 잡아서 너무 보람이 있고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러브 JNB 님께서는 그땐 난 어떤 마음이었길래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없지만 잔나비의 노래인데요. 이 가사 이직을 하고 적응하느라 많이 힘들었는데 이직을 결심하던 초심을 상기시켜주는 한마디입니다. 흐트러지는 마음을 다시 모아주는 고마운 한 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때 그러네요. 초심을 진짜 상기하네. 그때 저도 되뇌어야 될 것 같은 이 기분. 저도 그렇습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은 분께서 인스타그램에 추천곡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뮤브 인스타그램 하이라이트에 총 35곡을 모아뒀고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곡들 그리고 저희가 소개하는 곡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로도 만들어 두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서 또 준비한 곡들 한번 소개를 쫙쫙 가보죠. 네, 다음 곡도
또 제가 참 좋아하는 음악가입니다. 황푸아 음. 씨의 2018년에 발매된 자화상에 수록된 곡 사랑을 한다는 건이라는 곡이에요. 네. 이 곡의 가사는 이제 사랑을 한다는 건 뭐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가사가 전개가 되는데 이 가사가 좀 뭐랄까 말랑말랑한 사랑이니까 좀 왠지 말랑말랑한 단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단어보다는 조금 싸움, 뭐 혁명, 네네. 공간 이런 단어들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뭔가 이 사랑을 한다는 게 사람과 사람도 있지만 뭔가 사람과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그 사랑의 폭이 좀 진폭이 넓은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사랑에 대한 이해를 좀 돕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 곡을 누군가에게 추천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가사를 토대로 또 그림 엄주 작가님이 함께 하신 책이 또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랬군요. 그 책도 한번 기회 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를 좀 설명해 드리면 네. 읽어드리면 사랑을 한다는 건 그대를 내 길에 데려오지 않아도 괜찮은 거야. 사랑을 한다는 건 너만의 공간을 빼앗지 않겠다는 다짐인 거야. 우리 이대로 아름다워. 사랑을 한다는 건 당신과 함께 싸워나가는 거야. 사랑을 한다는 건 우리의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는 거야.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뭔가 깃발 하나 잡고 가는 느낌? 우리 이대로 아름다워. 너의 마음이 외로워진다면 나는 언제라도 너한테 갈래. 이런 건데 굉장히 사랑이라는 그게 싸움이라는 같이 싸워나간다. 이게 뭔가 세상을 향해 뭔가 같이 소리치는 뭔가 어떠한 역경과 이런 것도 우리 손을 잡고 같이 싸워나가고 뭔가 우리의 이 혁명을 일으키고 약간 되게 뭔가 커다랗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뭔가 사실 황포아 씨가 또 여러 또 사회운동도 사회운동도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또 연결돼서 그런지 뭔가 그런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꿋꿋하게 우리는 사랑을 하며 살 거야. 네. 그리고 너희들도 이런 사랑을 모두를 존중하고 배려해주는 이런 사랑을 너희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 라고 외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곡을 들을 때 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게 있어요. 저는. 네. 그냥 사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랑의 사랑도 있지만 진짜 인류애적인 사랑의 맞아요. 노래도 해당이 될 수 있겠네요. 사랑이라는 가치, 큰 그 가치에 대한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러니까 좀 이게 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존중과 배려가 같이 있는 네. 그런 사랑도 이 세상에는 우리는 배워야 돼. 우린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되게 멋지잖아요. 내 길에 너를 데려오지 않아도 되는 거고 공간을 빼앗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이런 거에서 좀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 노래 들으면서 너무 멋있다. 꼭 사랑은 막 뭐 다 희생하고 다 막 우리 무조건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도 맞아. 서로를 약간 배려하면서 서로 존재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노래도 같이 한번 들어보면 또다시 또 더 사랑에 대한 생각이 더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황푸아의 사랑을 한다는 건 이어서 저는 솔루션스의 청춘이라는 곡 가져왔어요. 이건 너무 좋죠. 너무 멋있는 노래죠. 2022년도에 나왔고 박솔의 작사 작곡입니다. 얼마 전에 솔루션스 오셨을 때도 제가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원래 솔루션스는 진짜 트렌디하고 감각적이고 저보다는 다 형들이지만 젊은 음악을 하는 막 프레시하고 에너제틱한 그런 팀이었는데 이 노래 나왔을 때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 형들 원래 이런 형들이 아니었는데 어쿠스틱한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노랫말적으로도 그렇고 언제 이분들이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 이런 노래가 나왔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여쭤보니까 박솔 씨가 그때는 이런 앨범을 꼭 만들고 싶었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노래가 요즘에 저한테 약간 마음에 와닿아요. 아주 사무치게 와닿는 정도는 아니고 약간 밀물이 차오르는 정도의 이 노래가 공감이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대가 어느덧 돼요. 이제 후배들을 보면 막 20대들도 있고 진짜 어린 친구들 있고 그렇거든요. 그럼 뭔가 내가
내 20대가 이제 없는 거니까 전 사실 30대가 될 때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 어릴 때 일을 시작했으니까 막 어디 가면은 사람들이 너무 막내고 항상 애기라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왠지 저렇게 어린애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막 그런 것들에 항상- 좀 반항기가 네.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항상 좀 무의식적으로 했었고 그래서 30대가 될 때도 좋았는데 이제 20대는 20대만의 어떤 패기와 어떤 치기 어린 것들과 에너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또 그런 게 남의 일이 되니까 나는 또 20대를 약간 저렇게 이 친구들처럼 막 프레시하게 보내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막 그 나이를 즐기지 못하고 빨리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노래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사에서 스쳐갔던 인연은 산이 되고 긴 잠에서 깬 소녀는 말을 잃은 채 어른이 되고 나의 시선이 머문 곳을 돌아보니 청춘, 찬란했던 노래와 뜨거웠던 노을, 시리도록 너를 껴안았던 겨울, 사랑했던 노래와 눈부시던 봄을 이렇게 되는데 와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 청춘의 어떤 레인지를 뭐 길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짧게 보면 보통 한 20대를 얘기하니까 이분들의 입장에서도 그 지나가버린 20대 뭔가 푸릇푸릇했던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돌아보면서 쓴 노래 같아서 요즘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이렇게 노래들이 그 자리에 계속 존재해 주는 게 되게 고맙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게 나한테는 잘 와닿지 않는데 필요한 순간에 딱 그게 또 나에게 와주고 그 자리에 계속 있어주잖아요. 언제든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가수들이 지금도 계속 활동을 해준다? 그것만큼 고마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솔루션스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오래 활동을 지금 계속 너무 멋진 음악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래서 이렇게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계셔주는 것이 참 큰 감사 위로가 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또 그런 합니다. 시기를 지나면 또 저렇게 계속 멋있게 뭔가 하고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든든한 맞아요. 그런 생각을 하죠. 또 그때 남겨진 청춘과 지금 또 그분들이 부를 청춘은 또다시 또 새롭게 완성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정말 생물 같아요. 좀 노래가 사실 생각해 보면. 맞습니다. 또 멋진 또 노래 가져왔네요. 저도 질 수 없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애정하는 또 분들의 곡을 갖고 왔습니다. 옥상달빛 제 곡이고요. 옥상달빛의 곡에 위로받지 않아 본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맞아요. 진짜 많은 분들의 삶 한 자리에 좀 분명한 어떠한 위로로 분명하게 어떠한 위로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이제 옥상달빛이죠. 옥상달빛의 2015년 발매된 싱글 앨범 희한한 시대에서 희한한 시대라는 곡을 제가 네. 선곡을 해봤고요. 사실 이 앨범은 4트랙으로 돼 있어요. 희한한 시대가 2번 트랙으로 있는데 1번 트랙이 유승호님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으로 이 가사를 이제 나레이션한 그 트랙이 1번으로 네, 있고 네. 그 다음 이제 희한한 시대 또 노래곡이 이렇게 쫙 흘러나와요. 배우 유승호.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곡이 진짜 가사를 보면 뭔가 슬퍼요. 되게 슬프면서 그래도 그런 걸 알지만 그래도 계속 걸어가는 그리고 그 사이사이 그래도 응원을 뭔가 다독여주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이 노래 굉장히 좋고 제가 알기로는 그 김윤주 네. 님도 옥상달빛의 김윤지 님이 제일 좋아하는 본인의 본인의 노래. 앨범이라고도 하셨어요. 희한한 시대가 굉장히 인상에 남는 앨범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낭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사 낭독. 어제 만난 친구가 그런 말을 했어. 눈과 귀를 닫고 입을 막으면 행복할 거야. 너는 톱니바퀴 속 작고 작은 부품.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사는구나. 마지막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19만 원을 들고서 나는 어디로 갈까? 울지 마. 달라질 건 없어. 울지 마 그냥. 그림자처럼 살아가. 가만히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그럼 지금보다 행복할 거래.
너는 바뀌지 않을 글자를 보면서 다시 써볼까 상상했지. 사랑에 정복당할 시간도 없는 희한한 시대에서 열심히 생각한다. 마지막 저금 통장에 들어있는 19만 원을 들고서 나는 어디로 갈까? 울지 마. 어쩔 수 없다고 울지 마. 네가 잠자코 있었으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고 살면 그럼 지금보다 행복할 거래. 그래도 세상 한가운데 어차피 혼자 걸어가야만 한다면 눈 뜨고 잘 듣고 목소리를 내보면 그럼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그리고는 천천히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잔인하게 그러네요. 얘기를 아니, 해요. 이 가사만 세상을. 들으니까 되게 차갑고 차갑잖아요. 그렇네요. 조금 다 그런 거야. 음. 그냥 눈 닫고 그렇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그런 거래. 근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어차피 우리 살아가야 되는 거. 그래도 눈을 좀 열고 그래도 천천히 그래도 약간 좀 냉소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렇게 사실 그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탁 직설적으로 뱉어주는 그게 오히려 뭔가 환상에 빠져서 희망 고문 당하는 것보다 현실을 좀 직시하고 여기서 찾을 수 있는 나의 가장 큰 위로를 찾아내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지라는 또 결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그때 이런 말들이 또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옥상 달빛이 또 그거를 그러네요. 이때 좀 앨범의 성격이 약간 다르게 또 다가오면서 또 옥상 달빛에 또 이런 위로가 있구나. 그래서 뭔가 저는 이 앨범 이 가사를 보면서 뭔가 처음에는 되게 그리고 그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맞아요, 그냥 맞아요. 조용히 있으면 그게 나아 더 막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체념과 허무가 나를 좀 공격하는 듯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만 네. 그거를 막 완전히 부정은 또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나는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을 좀 보여준 것 같아서 그냥 허무와 체념에 진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가사가. 그래서 그게 좀 더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옥상 달빛 하면 저는 희한한 시대부터가 딱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이번에 가사를 좀 음미하면서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아주 옥상달빛에 따뜻하고 막 포근하게 안아주고 그런 노래는 아니지만 어쨌든 약간 현실적이고 그러면서도 위로가 되는 맞아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랄까 약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지금 이 희한한 시대와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잔나비의 꿈과 책과 힘과 벽 이 노래 가져왔는데 2019년 나온 2집 수록곡이고 이 2집의 가장 히트곡이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잖아요. 요게 타이틀곡이었고 멜론에서 하트수가 가장 많은데 그 앨범에서 그 다음으로 하트가 많은 게 이 노래더라고요. 거의 9만에 육박하는. 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곡이고 이 가사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꿈과 책과 힘과 벽 사이를 눈치 보이게 바쁜 나날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참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20대 중후반에 모두가 공감할 만한 얘기인 거예요. 꿈과 책과 힘과 그리고 내 방의 벽 그 사이에서 아주 눈치 보이면 바쁜 나날들. 그러면서 후렴에서 처음엔 이래요.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더는 못 갈 거야. 여기서 약간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2절에서는 우리는 어째서 어른이 된 걸까? 하루하루가 참 무거운 짐이야. 더는 못 간대도 하고 멈춰선 남겨진 날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하루하루가 참 무서운 밤인걸. 그러니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루는 더 어른이 될 테니. 무덤덤한 그 눈빛을 기억해. 어릴 적 본 그들의 눈을 우린 조금씩 닮아야 할 거야. 그러니까 잔나비 노래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건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희망찬 노래 이런 건 아니고 약간 확실히 차갑고 현실적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어떤 복합적이라는 곡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음. 것들은 꾸며내지 않고 진짜 뭔가 그대로 보여줬을 때 더 묵직하게 오는 그러니까 진짜잖아요. 더 진짜라는 기분이 들면서 거기서 오는 큰 위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우연치 않게 이 희한한 그러네. 시대와 꿈과 책과 힘과 벽이 참 큰 맥락에서는 같은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들고, 이번 공연에서 잔나비가 이 노래를 첫 곡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곡에서는 그 메시지가 Life goes on이었어요. 그럼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그러니까는 그 공연이 참 수미상관 같은 느낌이었는데 잔나비가 생각할 때도 그렇게 현실이 쉽지 않고 뭔가 만만치 않지만 그럼에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곡이 이 노래 같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계속 뭔가 허공을 떠다니는 기분으로 다니는 것도 아니고 땅굴 속을 막 파서 다니는 것. 그냥 땅을 밟으면서 걷는 게 가장 사실은 안전하기도 하고 네. 뭔가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그래서 뭔가 환상에 젖어서 붕 떠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우울하게 막 그런 체념하고 막 그런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그냥 내 두 발로 그냥 내가 걸어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 피하지 않고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더 위로가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멈춰선 남겨진 날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 이 부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멈춰버리고 그냥 엎어져 있으면은 그런 날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니? 이런 얘기잖아요. 일어나!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너만 힘든 거 아니다. 참 소중한 노래. 꿈과 책과 힘과 벽이었고요. 또 이렇게 이어지네요. 이제 마지막 한 곡씩만 네. 남겨두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선곡은 오늘 가져온 분들 중에 제일 뭐랄까 영한 분입니다. 네. 오랜만에 참 가사를 잘 쓰는 분이 이렇게 또 제 앞에 계시는군요 이러면서 감동을 받았던 분인데요. 활동명인 필선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싱어송라이터 김필선님의 2022년 발매된 EP 연필선에 수록된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라는 곡입니다. 모든 노래 가사가 참 좋아요. 김필선님이. 근데 오늘 가져온 마지막 춤을 나와 함께라는 곡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입니다. 첫 시작부터 아니 이런 가사를 막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들었는데요. 사람들은 내 몸에 낙서를 해. 나도 시인의 공책으로 태어나 늠름한 삶을 살고 싶었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달력 뒤편에 나는 내가 종이로 만든 것도 있고 날로 가까이에서 춤춘다. 아니 어떻게 이런 감성이 나오지? 그러게요. 이 영한 이 분에게서. 그래서 내 몸에 낙서를 해. 이 표현 자체가 나도 시인의 공책으로 태어나.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저는 확 몰입이 됐고요. 그 다음 너처럼 따뜻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도 좋았던 게 있었네. 아무도 내게 슬픔이 담긴 글씨를 쓰지는 않았네. 뜬모를 번호들 알 수 없는 이름들. 난 세상의 변두리를 모조리 끌어안았네. 이러면서 사실 뭐 어떠한 이 이야기에 그거에 뭐 위로를 받고 이런 것보다 그냥 이 표현들이 저는 너무나 제가 쓰지 못하는 표현들이라서 우선은 정말 감탄을 했고, 그리고 이분의 좀 아까 그 옥상 대표 희한한 시대와 좀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현실적으로 되게 그런 뭔가 나의 아픔들을 뭔가 드러내고 조금 더 뭔가 막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을 뭔가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게 아름답게 그거를 또 표현을 하면서 말이 길었네. 부러웠어요. 그냥 저에게 이런 뭔가 감흥을 주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가사가 참 좋은 가사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분이 지금 보니까 99년생이던데 나 확실히 그때 뭐 했지? 그런 젊은 세대답게 G 제너레이션이잖아요. 젠지. 이 뭐랄까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발적이기도 하고
좀 어조도 세고 그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거침없이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면서도 아주 유리하게 쓴다.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럴 때가 저도 있었으니까 항상 내가 이런 사람인 것 같고 내가 이럴 때 내가 많이 약해지고 뭔가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되게 좀 그런 생각을 할 때 누군가가 옆에 나를 좀 보호해줬으면, 나를 좀 감싸 안아줬으면, 나를 좀 괜찮다고 토닥토닥 해줬으면 하는 그런 때가 또 있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그쵸. 그런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그 시간들을 또 버티게 해준 또 그 고마운 사람들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감정을 즐겨 슬프기도 하고 또 내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생각나게 해서 또 고마움도 느껴지게 되고 애틋한. 네, 그런 마음들을 좀 복합적인 마음들을 불러일으키는 노래 가사였고 그리고 이분 노래를 너무 잘해요. 필선 씨가 노래를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그래요? 했나?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너무 잘하고 가사도 잘 쓰고 곡도 잘 써요. 너무나 기대가 되는 네. 이분이 앞으로도 어떤 이야기를 써내려 갈까 나 너무 기대되는 분이라서 루키로 제가 오늘 선곡해 보았습니다. 저도 좀 주목하겠습니다. 김필선 싱어송라이터.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노래는 앞에서 좀 제가 가져온 곡들이 다들 좀 무겁고 약간 그런 곡들이었던 것 같아서 밝은 곡 가져왔어요. 잘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페퍼톤스의 New Hippie Generation 가져왔고요. 2008년도에 나온 페퍼톤스 2집 수록곡이고 타이틀곡이었죠. 신재평의 작사 작곡. 사실 평소에 좀 위로되는 곡들이 이렇게 좀 힘들 때 푸석푸석할 때 듣는 곡들이다 보니까는 조금 무겁고 이런 차분하고 그런 곡들이 많은데 그래도 결국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는 어떤 명랑함의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가 사실 저한테는 그런 느낌이에요. 햇살엔 세금이 안 붙어 참 다행이야. 하루쯤 쉬어도 괜찮지. 오늘 당장 모든 게 변하진 않을 테니.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 위로 비행기가 지나간다. 괜히 코끝이 찡한 걸 보니 난 아직도 사춘기인가 봐. 이런 가사 참 일상적이고 희망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가장 좋아하는 가사는 후렴인데요. 세상은 넓고 노래는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 인생은 길고 날씨 참 좋구나. 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냥 계속 기억에 남고 예전에 갔던 자우림 김유나 씨의 솔로 콘서트 제목이 노래는 슬퍼도 인생은 아름답기를 요거였거든요. 근데 그 문장이 전 너무 좋았는데 마치 이 노래가 그래요. 인생은 아름다운 그리고 이 노래의 아름다운 것들로 인생이 그리고 날씨가 우리 일상이 맑아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곡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요즘에 최하정 씨의 유튜브를 너무 재밌게 보는데 그 유튜브 채널 정보에 들어가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명랑한 사람이 결국 행복을 낚는다고 하죠?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어릴 때는 뭔가 사람이 막 이렇게 왠지 딱 멋있게 그리고 결의가 있게 진짜 좋은 말은 아니지만 가오잡고 그렇게 살아야지 멋있는 것 같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점점 그냥 명랑한 사람으로 잘 살아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가 참 좋습니다. 항상 밸런스가 중요하죠. 맞아요. 너무 무거울 필요도 사실은 없고 또 너무 가벼운 게 안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저도 사실 많이 지적받았던 게 비장할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비장할 필요 없어. 그러니까요. 이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걸 많이 내려놨습니다. 이제 비장하지 않아. 가볍디 깃털 거의 솜털 같은. 근데 진짜 갑자기 그 페퍼톤즈 하니까 저도 그런 음악으로 갑자기 G.O.D의 촛불 하나가 생각나요.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너무 좋죠. 네, 그런 또 위로가 있고 같이 어둠 속에 머물고 싶을 때 옆에서 같이 어둠 안에서 같이 또 곁에서 있어주는 음악이 있고 네. 또 빛으로 나아갈 때 또 빛으로 이끌어주는 또 그런 노래들이 있고 진짜 다 하나하나 위로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어느 순간 그 음악들을 만나냐에 따라서 맞아요. 다 다르죠. 네, 모든 게 다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악들 너무 선곡해 오신 거 좋네요. 네, 오늘 이렇게 너무 좋은 곡들 가져오셔서 덕분에 풍성한
시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닙니다. 라이브만 시키지 않으면 너무 편안하게 네. 스무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저야말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많은 후보가 있을 텐데도 이렇게 아유, 제가 딱 후보 와가지고 없고요. 항상 1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떻게 함께 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뭐 되게 낯가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아니었고 무슨 같이 가려요. 오히려 아는 사이에. 너무 낯가려서 네 아니오로만 대답할까봐 되게 걱정했는데 역시나 너무 오버타임이 된 것 같아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낯가리지 않으셨으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또 즐거운 대화해서 너무 즐거웠고 네. 재밌었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음악가 분들의 또 음악을 조금 더 뭔가 노랫말로서 또 이렇게 마주하니까 네. 또 저도 또 뭔가 기분이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내가 이런 생각뿐만 아니라 참 아름다운 곡이 참 많구나 참 우리가 참 많이 빚지고 있구나 음악들에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해봤습니다. 네. 이제 책방 투어가 끝났으니까 앞으로 뭐 어떤 활동 계획, 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신지 살짝 힌트 좀 주시죠. 늘 계획은 있죠. 실천이 안 될 뿐. 저 계획은 항상. 계획은 벌써 10집까지 이 스토리가 촘촘하게 짜여 있는데 네네. 지금 앨범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 있어요. 제가 콜라보 앨범 준비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근데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네, 이 오늘 플레이리스트를 들으면서 위로받으면서 그가 들판에 나간 것부터 우선 들으면서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우리 네. 민재 씨는 뭐 또 준비하시는 거 있어요? 저요? 저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뮤브를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책도 써야 되고 저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책을 쓰는 거, 뮤브를 잘 만드는 거. 그래서 연말에 사실 지금 처음 얘기하지만 뮤브 행사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오프라인 행사. 아주 크게 할 겁니다. 마마처럼 크게 할 겁니다. 홍콩에서 하나요? 국내에서 하는 마마처럼 크게 할 겁니다. 아주 성대하게. 와, 에너지가 대단하다. 이걸 지금 마지막까지 들은 청취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인데 아주 재미나게 뭐 거의 페스티벌처럼 연미복 입고 나오는 거요? 턱시도 입고 결혼식 때 입었던 거 그대로 입고 기대가 됩니다. 아주 재미난 행사 또 준비를 해야 돼서 곧 살짝 이제 바쁘고 너무 또 기대되는 소식이 또 있네요. 연말이 또 기다려지는 네. 소식이네요. 네, 그래서 연말에 살짝 시간 미리 빼주실 수 있도록 얼른 준비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강 잘 챙기도록 합시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인사해 주시죠. 네, 뮤브 우리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또 이런 모습으로 또 여러분 뵙게 돼가지고 약간 쑥스럽지만 또 이게 저니까요. 맞아요. 또 온전한 모습을 민재 씨 덕분에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기뻤고요. 그리고 음악 얘기는 늘 즐거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뮤브 정말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많이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고 네. 애청해주시고 네. 많이 즐겨주시고 네. 뭐죠? 축복해주시고 뭐 엄영수 아저씨처럼 그런 거 하고 싶은데 지금 단어가 살짝 모자라네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 네, 건강하시고 네, 음악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뮤브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뮤브 이벤트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_뮤브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팔로우해주세요. 아직까지 방송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유튜브와 뉴스레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구독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뮤직 매거진 뮤브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조알림, 진행의 정민재, 강하솔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 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